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기전자 기초 7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1단원의 마지막 전기전자 측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실습으로 나중에 이제 실습하면서 수행평가도 같이 진행할 부분들이라서 좀 우선 이론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 우선 영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내용을 한번 잘 숙지하고 나중에 학교 와서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전자 측정이고 이제 테스터기의 사용법 그리고 절연저항기의 사용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기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오면 이런 형태의 테스트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일전에 이제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전류하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는 전류계, 전압을 측정하는 거는 전압계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데 이제 전류를 측정할 때는 또 전류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야 하고, 또 전압을 측정할 때는 또 전압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야 되고, 이는 좀 번거로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예 그 녀석들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아이가 우리 테스트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기는 보면 전류, 전압 뿐만이 아니고 뭐 저항의 크기를 잴 수도 있고, 또 단락 시험 또는 뭐 다이오드의 방향,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측정 어떤 그 측정기가 계기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전류 전압을 한 개의 계기를 가지고 좀 측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얘는 AC나 DC, 그러니까 직류나 교류의 전압을 다 측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먼저 보면은, 참고로 테스트기는 이렇게 테스터 봉, 테스터 기기, 그리고 두 개로 이제 나눌 수 있고, 테스트 기기는 실제 어떤 본체가 되겠죠. 테스트 본체로서 어떤 내가 어떤 기능 스위치를 선택을 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거고, 테스터 봉은 내가 전류나 전압을 측정할 때 봉을 이렇게 대는, 그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핀을 여기 있는 테스트 측정 단자에다가 끼우고, 그리고 테스트 봉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대면은 어떤 저항이나 전류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요 스위치에 갖다 대면은, 요 스위치에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 요거는 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단락 시험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선 끊어진 것을 찾거나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단락 시험에서 쓰는 스위치입니다. 이건 다이오드 아마 이제 저거 극성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 이것도 아마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트랜지스터, 이거 측정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류 측정할 때 이렇게 쓰는 거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학교에 있는 테스터기가 요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은 테스트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학교에서는 모든 테스트기가 이렇게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테스트기에 이런 다 어떤 그 기능이 다 있지는 않고,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AC/DC 전환을 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AC/DC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스위치를 놓고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유사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테스트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대 측정치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측정치가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최대치를 측정해서 초과하게 되면 뭐 테스트기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측정이 어차피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스터 리드가 손상된 상태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본체를 분해한 상태로 사용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측정할 때는 흑색을 먼저 연결하고 분리할 때는 적색을 먼저 분리하게 된다. 이거는 좀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측정 기능을 바꿀 때는 봉을 분리한 후에 바꾸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맞은 범위나 기능인지 확인하고, 손이 젖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항을 실제로 측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흑색 테스터 핀은 공통 단자 연결하고, 적색은 플러스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 기능은 옴 위치 시킵니다. 그죠? 옴의 위치, 이렇게 옴의 위치 시키고, 그 다음에 저항을 연결한 다음에 측정 값을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양쪽에 연결하면 저항값이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저항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한번 실습해 볼 겁니다. 자, 마찬가지 직류 전류, 그 다음에 직류 전압도 한번 측정해 볼 건데, 마찬가지죠. 회로의 전원은 차단하고, 공통 단자, 그 다음에 테스터 B는 MA에 표시합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기능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킨다. 이제 아마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DC 전환 스위치에서 DC로 반드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DC 전압을.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적색은 전류의 유입 방향, 흑색은 전류 유출 방향으로 하여서 회로나 부하에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회로나 전류에 인가시키고 전류를 측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반드시 회로와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해야 한다. 일단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로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해야 하고, 요 녀석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류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색 테스터 핀은 공통 단자, 그 다음에 측정 단자는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테스트기는 이렇게 이제 흑색하고 적색을 이렇게 따로 연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측정 단자 플러스 컴에다가 한꺼번에 다 물려서 연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재적소 테스트 기능에 맞게끔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금은 이 테스트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기능 스위치는 이렇게 V에다가 위치한다. 이렇게 V에다가 아까 전에 여기 전압 측정하는 여기에다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C/DC 스위치는 DC로 선택을 해야 직류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결을 한 다음에 측정 값을 낸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것은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회로와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회로와 병렬로 연결해서 직류 전압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기인데요. 절연 저항기라는 거는 절연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쉽게 들자면 여러분들 그 전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선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마우스 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에 이렇게 전원 연결하는 선, 핸드폰 전원 연결하는 충전할 때 그 그런 선 보면 다 피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복 안에는 보면은 이렇게 전선 몇 가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선에는 당연히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피복에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핸드폰 충전하는데 그 전기가 당연히 흘러서 핸드폰을 충전하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피복을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가 통하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전선의 바깥에 있는 피복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연이라는 거는 전기를 통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절연,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걸 절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선의 피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연 저항기라는 거는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만드는 저항의 크기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의 크기는 저항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저항의 크기가 값이 작거나 저항이 낮으면 전류가 잘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이 작다는 소리는 전류를 방해하는 아이가 적다는 소리고, 그 말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내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저항의 크기는 커야 하고 전류의 흐름을 많이 방해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의 저항의 크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메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10의 6승이니까 100만이죠. 100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0만 옴 정도 이상은 돼야지 절연 저항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메가옴 단위 자체가 메가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연 저항은 매우 높은 크기가 되어 전류가 흐르지 못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저항기라고 사용하는 것도 비슷하게 형태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절연 저항기는 누전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기 기기의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중단원 마무리 정리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 잘 봐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수행 평가나 어떤 지필 평가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제 중단원 마무리 평가하기 문제도 여러분들 좀 과제로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